오늘도 영민한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장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종별로 강한 종목들은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오후장에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네.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나 오늘도 화려한 종목 장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적 시즌 진통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종별로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적 시즌 진통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네. 말 그대로 그 숫자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연초에 시장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로봇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다 급락을 하고 있고 그쵸. 실적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너무 쫄 필요 없다. 왜냐면 실적 시즌은 이제 내일 모레 다 끝날 거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지금 2월 15일까지 다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이제 2월 17일까지는 4분기 실적을 다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2024년은 다 지나갔잖아요. 2024년 연간 보고서는 올해 3월 말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무도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3월 말이 되면은 작년 실적이 아니라 1분기 실적 시즌으로 관심이 옮겨갈 거기 때문에 이제 며칠만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의 이제 진통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작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이에요. 특히나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실적 성장주들,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도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이제 그런 실적 성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이제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의 진통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실적 성장주들 외에도 연초에 우리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 저는 오늘 급락 나올 때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칼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조정받는 걸 보니까 살만한 로봇 기업, AI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가장 빠르게 또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또 로봇, AI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들을 좀 선별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지니까요. 한쪽에서는 지금 실적 시즌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방산조선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또 성장 섹터 쪽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단기 급락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저점 매수, 바텀 피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잘 선별하시면서 주 후반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오늘 밤에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내일 PPI 지표 발표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발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또 해소되면 분명히 또 성장 섹터 종목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니까 오늘 시장의 단기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정받는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 성장주들 중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 방산, 전력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또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오전장 수급 특징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산주 중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오늘 지금 거의 18%,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며칠 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꼬리 길게 단 그날 매수를 해놓고 오늘 차익 실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선주도 지금 HD 현대중공업, 방금 우리 김동호 매니저께서 HD 현대중공업 리뷰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급 특징주로 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 시스템은 오늘 이미 급등을 했고 50일 신고가를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지금 신고가 찍었고 이제 다음으로 신고가를 찍을 만한 종목이 이제 LS 일렉트릭이다. 특히 오늘 LS 일렉트릭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스타게이트라든지 또 유럽판 스타게이트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기사화된 걸 보면은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제로 지금 LS 일렉트릭은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좀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LS 일렉트릭 청주 공장에 지금 줄을 서서 방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공급이 본격화되는 올해
작년에 실적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올해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거 기고 효과를 감안하고라도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LS 일렉트릭이 오늘 아직까지는 최고가 대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27만 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하락을 할 때 우리 증권사에서 다들 이 뭐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피크아웃이 됐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를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작년 상반기 때까지 흐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IRA 폐기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투자의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피크아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IRA가 폐기됐나요? 안 됐죠. 그리고 오히려 발빠르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 기업들은 관세 우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 중에서 성장세, 특히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은 LS 일렉트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는 방산, 조선 전력 인프라 중에 LS 일렉트릭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어제 먼저 조금 빠져서 그런지 오늘 또 한 3, 4%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4만 원대 지금 또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올릭스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가려고 하죠. 어제까지는 지금 점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은 거래가 풀리면서도 거의 뭐 한 27, 8% 가까이 지금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등이 들어올 때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관세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튀었는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어요. 지금 107대까지 하락했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450원 아래로 또 떨어지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딱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시즌 이제 금방 끝날 거다라고 설명드렸죠. 제약바이오는 뭐 지금 당장의 실적하고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오후장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갖고 있는 ABL 바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LIG 넥스원이 1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방산주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작년 12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우주선, 그다음에 미국의 전투기 얘기를 하면서 무인항공기 이슈를 띄웠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이제 3대 방산기업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급락했어요. 근데 지금 차트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제법 높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최저점이 26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50만 원 넘어가니까 반올림해서 거의 10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조정받았을 때 제가 딱 소개를 해드렸었죠. 또 최근에는 로봇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부각될 수 있다.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 것도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로봇과 이제 방산을 결합시키는 핵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LIG 넥스원 사상 최고가를 지금 뚫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사상 최고까지 뛰어 올랐어요. 제가 무인항공기 얘기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K방산 기업들의 수출은 올해까지 계속 호조를 띨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작년에 엄청난 수주를 해놓은 상태고 신규 수주의 기대감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서유럽 쪽과 그리고 중동 쪽에서 신규 수주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지금 실적 시즌 막바지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좀 아직도 30만 원 목표가 아직 남았거든요.
30만 원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30만 원까지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큐로셀이 5% 수익 중에 있는데요. 어제 10% 가까이 급등 나와줬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 막판에 어저께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고 오늘은 뭐 지수가 1% 넘게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큐로셀은 마이너스 한 2% 정도니까 이제 추세는 박스권을 한번 뚫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좀 들거든요. 2월 22일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세포치료제 올릭스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세포치료제로 시작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큐로셀과 같은 이런 CART 치료제, 안발셀이라고 하는 이 CART 치료제의 상업화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눌림목 조정은 좀 들어옵니다만 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32,000원대 요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좀 뚫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고 이미 큐로셀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옆으로 행보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023년 말에 상장되고 나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박스권 행보가 1년 반 이상 지금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을 뚫으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아까 제가 ABL 바이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죠. 오히려 오늘 오후에는 빠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저점 공략 큐로셀 오늘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로셀 오늘도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카페24가 54% 수익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올라줬는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지금 딱 한 달 만에 무려 50%가 넘게 수익이 났고요. 어제 네. 제가 오후장 수급 특징지로 카페24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조정이 조금 들어와요. 지금 프랑스에서 AI 정상회의가 이제 끝났고 거기서도 AGI라든지 또 프랑스판 스타게이트 이슈가 이제 좀 나오면서 어쨌든 올해는 AI와 관련된 산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가지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카페24는 돈 버는 AI 기업이고 이미 실적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염려하실 거 없고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하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저께 반등이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되누르는 흐름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눌림목 자리는 충분히 매수 맥점으로 이제 저는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LG, 삼성, 현대차 그룹이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들이 실적 시즌은 지금 막바지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진행되는 거니까 한 번 빠졌을 때 바로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전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받는 주요 로봇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AI 로봇도 역시나 오후장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네. 15만 3,900원 현재가로 SKC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참 재밌는 게 SKC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안 빠지잖아요. 실적이 막 1,000억 넘게 적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이유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이미 다 선반영이 되면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항상 과거의 지표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나 실적 턴어라운드 여부가 주가에는 가장 좀 결정적인 변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SKC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유리기판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유리기판 사업에 직접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수율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당장 유리기판이 양산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SK 앱솔릭스 역시도 수율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필드에서는 양산에 대한 시점을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반도체의 기술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거 기판이 대면적화되고 또 AI와 관련된 엄청난 트래픽 때문에 발열의 문제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발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칩의 두께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선단 공정의 거의 한 두세 대 이상을 뛰어넘는 이제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당장 양산에 대한 시기를 이제 조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고, 역시나 SK그룹, 삼성그룹,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유리기판 시장에서 역시나 SKC가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혼탁한 시장에 오히려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좀 잡아보고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C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50만 9천 원 현재가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주당 가격이 다 좀 비싼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제가 아까 LS 일렉트릭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었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또 최근에 가장 또 핫하게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압기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효성중공업은 각종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수소와 관련된 사업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도 공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사실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4년 동안에 무려 730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예요. 일단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우려도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샘 올트먼이 이 자본 조달을 하려고 최근에 세계 순방을 했잖아요. 마치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하는 것처럼 샘 올트먼이 아시아 방문했다가 중동 방문했다가 유럽 방문했다가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이 AI와 관련된 이제 바람을 좀 띄우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16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EU 집행위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이제 증축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AI 패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도 뒤따를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비스와 상품보다는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많이 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만 지금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효성중공업 지금 현재 창원에 작년에 이제 증설 투자를 했고요. 올해 추가적인 이제 증설 투자까지 고려를 할 정도로 수주가 넘쳐나고 있다. 방산, 조선,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은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한번 진행되면 최소 2, 3년 이상은 간다라는 걸 좀 유념을 좀 하시면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나는 흐름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0만 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43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진짜 핵심은 실적 시즌 이후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거 이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올해 정말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사셔야 되는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